박사님, 그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워나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정말로 그가 뛰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영재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어떤 보편적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주는 입장에 있어서 정말로 칭찬을 더 해서 많이 해줘서 이 아이가 더 특별하게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이렇게 혼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점이나 어떤 선택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혹시 기준점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네. 애들을 잘 관찰해서 걔가 그런 관찰해서. 탤런트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부모가 알면은, 예를 들면 얘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 청음하는데 아주 특별한 식별 능력 같은. 그게 있다. 네. 그러면 뭐 피아노를 치라고 그러든지 바이올린을 시키든지 음악 계통으로 시키면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찰도 없이 말이지, 부모가 얘는 음악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얘는 그런 청음에 대한 이거는 요만큼도 없는데 고통이 되는 계속하면 고통백이는 네.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게 이론적으로는 너무 쉬워요. 네. 부모가 자녀가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런 확인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욕심, 대로, 욕망대로. 네.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애가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천재가 아닌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런, 또 자기가 못했던 거를 얘한테 기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치, 인간적인 욕망 같은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그 욕구가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부모의 뭐라고 할까, 소망인 거지. 네. 얘가 갖고 있는 탤런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자기가 그 음악가를 시키고 싶어서 막 강제로라도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다. 네. 그거는 내가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얘는 성공할래. 네.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옛날에 읽은 그 신문 칼럼인데, 네. 한동일이라고 있어서 한동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아, 피아니스트. 예. 지금 세대 사람은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 내가 어릴 때는 한동일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예. 이 사람이 신문에 칼럼을 쓴 게 있어요. 네. 자기는 음악이 하기 싫었다. 왜 하기 싫었냐? 엄마가 하도 하락해서. 지나친 광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한테는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맞은 거예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어머니가 극성이라서 그렇게 했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한동일이가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줄 때가 있어. 네. 아, 자녀들을 잘 키우셨다고. 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네.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네. 저들이 잘 컸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표현을 내가 자주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내가 가식이 아니라 진짜예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걸 소망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런 탤런트를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탤런트가 있으면 그리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가지로 좀 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그 관찰이나 식별 능력이 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부모나 환경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가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영향력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많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단일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 단일한 게 아니에요. 네. 사회의 이 복잡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어. 네.